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 이론서를 공부하고 나서 좀 더 시험에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문제풀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이 기초 이론 중에 우리가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가 되겠죠. 자, 우선은 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학문적 기술에 관한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 설명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습니다. 자, 1번 지문 보시면은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사회과학이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부동산학, 종합 우리가 응용 사회과학이다라는 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죠. 자,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이 능률화의 원리, 이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죠.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종합 우리가 응용 과학이다. 종합 학문이면서 또 응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 김영진 교수의 이 개념이 우리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2번 지문 맞고요. 3번 이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우리가 경험 과학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이 학문적 성격에서 우선은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구체적인 경험 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보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하게 된다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이 효율성의 개념과 형평성의 개념은 상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을 좀 더 중시하고, 그리고 공공부문에 한정시킬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더 중시하죠. 그래서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번 정답이고, 5번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과는 달리 이 복잡한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 자, 그래서 부동산학은 우리가 응용과학이라는 거죠. 뭐가 아니다? 순수 과학이 아니다는 거. 자, 이 순수 과학, 물리학, 화학과 같은 이 순수 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1번은 부동산학의 개념이죠.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하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으로 정의된다. 김영진 교수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2번 체계화된 지식으로 부동산 활동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그것을 실무 활동에 응용하는 기술면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죠. 자, 이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속성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바로 과학성,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과학성이 인정되고, 그것을 실무 활동에 적용하는 여기는 기술성이 인정되죠.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우선 부동산 활동은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부동산 활동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에 차관점을 둔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4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으로서의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 이익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제 나오는데, 그 원칙은 우리가 경제성의 원칙이죠. 능률성의 원칙이 아닙니다. 바로 경제성의 원칙을 의미하는 개념. 자, 경제성의 원칙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고, 자, 5번 부동산 활동에는 부동산 평가, 중개, 권리 분석, 입지 선정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며 이것은 언제나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은 시대나 나라에 따라 변하죠. 가변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 부동산학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자,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다 경제학, 경영학, 법학, 공학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종합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인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죠. 맞습니다. 4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순수과학이 아니라 어떻게 그래,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정답이고, 이 부동산학은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웃,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에 또 우리 접근 방법이 나오죠. 이 접근 방법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의사 결정 접근 방법이 나오죠. 맞는 질문이 또 되겠죠.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닌 응용과학에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이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모든 형상인 부동산 형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3번에 부동산학의 우리가 접근 방법 중 또 이 종합적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이 종합식 접근 방법 또는 종합적 접근 방법인데, 자, 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종합식 접근 방법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의 최유효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여기는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바로 이 능률성의 원칙이죠. 자, 이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크게 우리가 소유 활동과 우리가 거래 활동으로 나눠볼 때 이 소유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유효 이용의 원리, 최유효, 최고 최선의 이용이죠. 최유효 이용의 원리를 지도 원리로 삼고,
이 거래 활동에서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우리가 확립의 원리를 우리는 지도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죠. 자, 부동산 거래 시에 우리는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는 안전성의 원칙이 있는데, 안전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부동산 활동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또 뭐를 강조하죠? 우리가 윤리성을 또 강조하죠. 윤리성을 또 강조하고, 또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이 요구되고, 또 부동산 활동은 높은 전문성이 또 요구되죠. 전문성. 이 전문성 수준에 따라 1차 수준에 있어서의 우리가 활동, 그리고 2차 수준에 있어서의 활동, 3차 수준의 활동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죠.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요. 자, 그리고 5번에 부동산 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니까 틀렸죠. 이 사회성, 공공성이 바로 공익이죠. 이 사회성, 공공성이 공익이라면은 이 부동산은 이 사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지만은 그에 먹지 않게 토지는 한정됐기 때문에 공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화를 시켜야 된다 얘기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공익성보다 사익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중시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공익과 이 사익을 뭐 한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는 공간 활동성이죠. 공간 활동은 3차원의 공간, 지표, 3차원에 있어서의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활동이죠. 기업, 맞는 지문이고, 니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므로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니까 틀렸죠.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둘 다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결정되고 실현된다. 이 토지의 특성 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돼요? 토지는 소모되지 않는 영속성의 특성이죠. 영속성의 특성에서 부동산 활동은 또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죠. 이 장기적인 배려하에 형성되는 배려의 장기성이 나타나죠. 배려의 장기성. 자, 그래서 3티귿 맞는 지문이고, 네 번째,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 대인 활동의 또 속성을 가지고 있죠. 대인 활동의 속성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체계화된 이론 활동으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된다. 이 체계화된 지식에 있어서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과학성이 중시가 되고, 그리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 활동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기술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학성, 기술성의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틀린 지문이죠. 자, 다섯 번째, 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 자, 토지가 위치하는 현장에 나가서 행하는 활동인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바로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에 나타나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다는 부동성의 특성과 대인 활동이 아니라 대물이죠. 대물.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 때문입니다. 대인이 아니라 대물.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에 있어서의 속성으로 인해서 또 임장 활동이 강조가 되죠. 자, 정보 활동. 부동성의 특성과 이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 정보 활동의 또 중요성도 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또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고 7번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르는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2번에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우리가 관계가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인데 그래서 이 부동산업은 크게 분류하는 거죠. 우리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체계 9차 개정에서 크게 분류하는 게 대분류입니다. 자, 대분류에 따라 또 중분류가 나오죠. 자, 중분류는 또 크게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눠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는 게 중분류. 자, 이 중분류를 또 소분류로 또 세분하죠. 이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부동산 임대업, 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또 말하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우선 나누고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의 중개 및 감정평가업으로 나누죠. 자, 그러면 지금 관련해서 요 부동산 임대업, 뭐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나누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동산 보니까 투자 자문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자 금융업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죠. 요걸 뭐 더 세분화시키는 거죠. 뭐 세분류. 자, 임대업이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나누는 것은 요 소분류 더 세분류, 더 세분화시키는 거죠. 자, 지금 그런 형태로 봤을 때 이 부동산 투자 및 금융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2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 및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정착물은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자, 밑줄은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된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에 우리가 설치 또 부착됨에 따라 우리는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 부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니까 틀렸어요. 뒤에 사회 경제적 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이면 된다. 뒤에는 우리 맞는데 부착됨에 따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틀린 지문이죠. 1번. 2번.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 중 모든 부동산에 공통되는 물리적 특성을 개별적 특성이라고 한다. 자, 이 개별적 특성이 아니죠. 모든 부동산에 공통되는 특성은 일반적 특성이라고 해요. 자, 일반적 특성과 이 개별적 특성으로 이렇게 나눌 때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입니다. 물리적 특성 중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또 학자에 따라서는 물리적 특성, 우리가 경제적 특성, 또 제도적 특성으로 이렇게 또 학자에 따라서 구분할 때 물리적 특성은 개별적, 일반적 특성으로 구분합니다. 자, 3번.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는 영속성과 관련 깊죠. 3번 정답입니다. 예측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상의 이 중분류 항목에서는 부동산 활동을 임대 활동, 분양 공급 활동, 중개 활동, 평가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는 거 틀렸죠. 중분류에서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번, 4번 집은 틀렸고, 부동산 활동은 정부 부문의 활동, 사적 부문의 활동, 전문협회의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하는 것은 사적 부문에 의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전문협회의 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윤리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자, 요 윤리죠. 윤리성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서비스 윤리, 고용 윤리, 조직 우리가 윤리, 공중 윤리로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활동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서 부동산 업자에게는 또 직업윤리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맞고요.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동업자의 이익 또는 사회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맞고요. 부동산 윤리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및 공중윤리가 있으며 이 중 조직윤리란 기업 내부 조직에서 조직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하니까 틀렸죠. 조직윤리는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와 우리가 동업자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3번. 부동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의뢰인의 이익 옹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며 금전적인 것은 물론 비금전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부동산 기업가는 일반 공중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것은 부동산 기업가가 수행하는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일반 공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5번 지문은 공중윤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인데 이 윤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 윤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4가지 윤리 개념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론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자, 14페이지에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과 분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이 민법 제212조 조문이죠. 자, 민법 제212조 조문은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냅니다. 자,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거죠.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우리가 상하에 미친다라는 조문이 있겠죠. 자, 이 조문에서 이 상하가 바로 공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자, 이때 지구의 중심과 관련해서 공간적 범위를 보는데, 자, 1번 질문 볼까요?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 이익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거다.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적 측면에서 파악한 내용이죠. 맞는 지문이고,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자, 이 지표 상의 택지, 계곡, 수면 등과 관련돼서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공간인 지중 공간,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 공간이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이렇게 3차원, 지표에서 지중 공중을 포함하는 이 3차원의 공간 활동이면서 바로 입체 공간이죠. 이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으로서의 또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것. 2번 맞는 질문입니다. 3번 현행 지적도는 토지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수평 공간 중심의 지적제도다 보니까 지중 공중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미진하죠. 맞는 질문. 4번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개발권 이전 제도인 TDR,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용적률은 공중요구 인센티브 제도는 바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공중공간을 또 활용하는 방법이다.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도 활용할 수 있지만은 또 이 지하공간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입니다. 5번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 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여러분 지표에서 지하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 부동산학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죠. 그래서 여러분 농업권, 용수권이라든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등은 지표권의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2번 토지 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공중권이죠. 공중권. 또 맞는 질문이고, 토지의 지하인데, 자, 또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인데, 이때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니까 틀렸죠. 자,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이 지하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이용에 일반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깊이를 한계심도죠. 이 한계심도는 이 사적 지하권에 있어서의 최대에 있어서의 범위죠. 이 사적 지하권의 최대의 범위가 한계심도고, 밑에는 공적 지하권인데, 이 공적 지하권 요 관련해서 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이죠. 우리나라 광업법상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은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 벌써 2번 정답을 물었죠. 그래서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집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3번 정답. 4번 토지 소유자가 이 지하의 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하죠. 지하권. 자, 5번 국가가 이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공중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우리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민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한은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죠. 3번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건축했다면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전파 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방송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맞는 질문. 공익 사업이라도 토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 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 보상 평가를 통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4번. 다음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부동산 소유권은 이론적으로는 하늘 끝까지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에서 추상적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지하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맞는 지문이 되겠죠. 공적 공중권이죠. 자, 여기 또 보면은 공적 공중권은 이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자, 사적 공중권 이상의 공중공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공적 공중권에는 항공기의 통행이라든지 전파의 발착과 같은 항공권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3번. 토지 소유자의 사적 공중권의 이용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이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틀렸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이 사적인 공중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어떻게 방해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게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분쟁이 있겠죠. 3번 정답이 되겠고, 4번 지하권의 범위에는 지하도나 지하시과 같은 이 지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라에 따라서는 이 지하권을 모두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는 일부는 이렇게 일부는 인정하지 않고 제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겠죠. 자, 여러분 교재 5번 문제로 갑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바라볼 때 부동산을 공간, 위치, 자산, 환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동산을 공간으로 파악할 때 옳지 않은 설명. 최근 실용화 단계에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간적 상호관계 분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공간 개념은 건물이 고층화,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등장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부 미이용 공간에, 자, 이렇게 토지상에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여기 규제를 한다. 예? 그래서 몇 층, 4층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물을 건축하여 이용함이 부적당한 경우에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용적률에 있어서의 이 개발권을 인근 토지로 양도를 해서 이용토록 할 수 있죠. 이 용적률을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우리 양도를 해서 이용토록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걸 이전 가능한 개발권 TDR 개발권 이전 제도인데, 이것은 공적 주체한 손실 보상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돼? 개발 지역, 이 개발 지역에서 이 개발 이 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상한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인 사적 주체한 손실 보상입니다. 공적 주체, 공공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TDR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점은 공적 주체가 아니라는 거. 자, 4번 토지 소유자의 사적 공중권의 이용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현행 지적 제도가 수평 지적으로 되어 있어 입체 공간에 대한 지적 행정 면에서 지원이 불완전하여 입체 공간의 공시 기능이 미진하다, 이런 얘기죠. 자,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있어서 이 개념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위치 6번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 자, 토지 이용상의 위치는 농촌 토지보다 이 도시 토지에서의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토지인 지대보다는 도시 토지 지가가 더 중요하죠. 최근에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부동산 위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접근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위치가 좋다고 하여 모든 부동산의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접근성 면에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일단 접근하기가 용이하며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을 양호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 맞는 지문이고, 위치는 접근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용도와는 관계없다. 자, 이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이나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상당히 위치와 밀접한 또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 1교시는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개념, 부동산에 있어서의 학문적 성격, 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든지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념 중 공간, 위치인데 특히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그리고 토지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